인간 마음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수행하는 여행이지만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의식의 물 위를 미끄러지는 장엄한 배로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은 배를 항로로 유지하는 승무원이며 각각의 역할은 조화와 방향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잔잔한 날에는 배는 자신감과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가르며 편안하게 길을 따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역법칙의 흥미로운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과 만족에 대한 인식을 혁신할 수 있는지 탐구합니다. 하지만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남기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끝나기 전에 떠나지 마세요. 이 변혁적 이론의 본질을 포착하려면 매 순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매일이 푸른 하늘과 잔잔한 바다로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처럼 격동하는 생각이 갑자기 나타나 물을 뒤흔들고 배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은 배를 전복시킬 위험이 있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불만과 불만의 바다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이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풍을 진정시키는 열쇠가 폭풍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폭풍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에는 진정한 평화가 모든 생각을 통제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버리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직관에 반하는 원리인 역법칙이 등장합니다. 끊임없는 욕망의 족쇄를 버리고 삶의 우여곡절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더 깊은 만족의 상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삶의 도전에 직면하여 포기하거나 수동적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모든 폭풍을 피할 수는 없지만 지혜와 용기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능력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가장 거친 바다에서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숙련된 선장이 자신의 배를 알고 선원을 신뢰하는 것처럼 당신도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려워 보이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과 인내를 통해 당신의 마음은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고 우아함과 결단력으로 평온함의 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그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각 개인마다 다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자기 지식의 돛을 조정하고 의식적인 의도로 항해함으로써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향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닻을 올리고 항로를 정하고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마음의 광대한 바다를 탐험할 준비를 하십시오. 가장 보람 있는 모험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역법칙은 인간 욕망의 역설적인 본질을 성찰하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사상가 앨런 와츠가 도입한 이 원칙은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를 그 목표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모래를 너무 세게 잡으려고 하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상을 받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만족의 상태를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희망으로 구매하고 계획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이 검색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불만은 항상 숨어서 목표를 달성하는 순간
우리를 사로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공할 때마다 우리의 기대와 욕구가 재정이 되어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고 결코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역법칙은 아마도 만족의 열쇠는 끊임없는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온 길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먼 행복의 지평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는 일상의 경험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단순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행복이 고정된 목적지가 아니라 예상치 못한 순간과 가장 작은 것에서 발견될 수 있는 유동적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욕망의 고삐를 버리고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사회적 기대에 덜 좌우되는 보다 진정한 만족을 위한 여지를 마련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역법칙의 개념을 탐구해 보세요. 바람을 쫓는 것을 멈추고 바람과 함께 걷기 시작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참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큰 행복의 순간을 찾다가 가장 단순하고 흔한 일상생활 속에 참된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법은 우리에게 행복감의 정점을 향해 끝없이 노력하는 대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경이로움에 눈을 떠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행복은 획득할 수 있는 트로피가 아니라 우리 삶의 경험을 구성하는 작은 즐거움과 만족의 모자이크입니다. 그것은 아침에 커피 맛일 수도 있고, 아이의 미소일 수도 있고, 환영받는 집의 편안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먼 목표로 추구하는 것을 멈추고 이 평범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만족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범함 속에서 기쁨을 찾는 비결은 감사와 현존을 키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함으로써 매 순간은 부족한 것을 한탄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일상적인 활동을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행복 추구에 압도당할 때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삶의 아름다움은 종종 일상생활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평범한 일에서 기쁨을 찾으면 만족감이 항상 당신의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종종 물질적 성취를 통해 성공을 측정하는 세상에서는 부, 명성, 권력을 위한 경쟁에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공의 상징이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달성하면 우리가 그토록 추구하는 행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것을 달성한 후에도 우리는 종종 공허함을 발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진정한 욕망은 내면의 평화에 대한 탐구, 다른 인간과의 의미 있는 관계, 진정한 행복의 경험 등 더 미묘하고 깊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욕망은 트로피처럼 샀거나 전시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합니다. 앨런 와츠는 물고기가 자신도 모르게 물에 잠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진정한 욕망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외적 검증을 추구할 때 내면의 풍요로움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진정한 만족은 우리 존재 안에 이미 소유하고 있는 보물을 인식하고 가꾸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만족을 위해 외부를 찾는 대신 관심을 내부로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욕망과 가치를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세계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행복의 원천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평화, 존재의 단순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만족이 언제나 우리 손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실제로 움직이는가? 욕망은 우리를 삶의 바다로 이동시켜 우리가 행복의 원천이라고 믿는 곳으로 데려가는 도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키우는 욕망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질적 재화, 사회적 인정, 육체적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피상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종종 사회가 부과하는 외부 영향과 표준에 의해 형성됩니다. 일시적인 만족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만족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주변 세계의 기대를 반영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핵심 신념과 일치하는 깊고 뿌리 깊은 욕망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정체성의 핵심에서 나타나며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나타냅니다. 이는 외부 승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성취와 내적 성장을 추구하는 열망입니다. 행복의 진정한 본질은 우리의 욕망과 진정한 자아의 조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이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반영할 때 이를 향한 모든 발걸음은 진정한 행복을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욕망을 탐구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진정한 나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는가? 당신의 욕망과 진정한 본성 사이의 공명을 찾음으로써 당신은 일시적인 만족을 초월하는 만족의 원천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 추구는 물질적 성취와 지위 상징의 축적과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높은 연봉, 고급 자동차, 큰 집이 행복의 동의어라는 생각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믿음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찾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종종 영구적인 트로피로 여겨지며 한 번 획득하면 영원히 우리에게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행복이 날씨와 더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변덕스럽고 찰나적입니다. 화창한 기쁨의 날은 슬픔의 구름이나 좌절의 폭풍으로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만족은 더 안정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외부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순간에 대한 내적 수용과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은 영원한 태양의 빛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흐린 하늘 아래에서도 아름다움과 평화를 찾습니다. 행복을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으로서의 만족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창한 날과 폭풍우를 모두 인간 경험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식하는 길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포용함으로써 우리는 균형과 평온함을 유지하며 사는 법을 배웁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평온의 본질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고대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울려 퍼지며 만족을 유지하는 힘은 인생의 부침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앨런 와츠는 우리에게 행복 추구의 역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을 간절히 원할 때 결국 부정적인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만족과 평화를 발견합니다. 이러한 성찰은 우리가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고하도록 초대합니다. 도전에 저항하고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대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기대의 무게를 덜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진정한 평온이 꽃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됩니다. 수용은 사임이나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부의 역경이 우리의 내부 상태를 지배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균형과 이해를 가지고 반응할 때 우리는 삶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수용은 단지 세상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길이 됩니다. 현대 생활은 종종 행복은 단지 성취일 뿐이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는 다음 승진, 다음 차, 다음 큰 집이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이 함정에 대해 경고합니다. 만족을 가져오는 것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야망이 억제되지 않으면 불만족의 악순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또 다른 목표가 지평선에 나타나 우리를 끊임없는 욕망 상태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탐구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삶에 존재하는 기쁨과 성취를 무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야망과 감사, 만족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꿈을 포기하거나 목표 설정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미 달성한 것을 인식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외부 조건에 좌우되지 않고 현재를 진심으로 인식하는 데서 피어나는 지속적인 평화와 더욱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진정한 부는 성취가 아니라 만족에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최종 결과만큼 과정을 소중히 여기도록 초대합니다. 이는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길에서 만족을 찾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프리드릭 니처는 개인 발전의 각 단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반영했습니다.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는 단계를 인식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가장 높은 지점을 목표로 삼을 수 없습니다. 서 있기, 걷기, 달리기, 오르기, 춤추기 등 우리 여행의 각 단계에는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과정을 수용하고 각각의 작은 진전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경험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위대한 성취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배운 단순한 순간과 교훈에서도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웁니다. 과정에 대한 이러한 감사는 우리가 불만과 야망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며 우리를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존재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혹적인 철학 분야, 특히 19세기 철학자 아르투르 쇼펜하우어의 심오한 가르침을 탐구하면서 우리는 살고자 하는 의지라는 도발적인 개념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가 초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여행의 아름다움과 현재 순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끝없는 욕망의 순환과 그에 따른 실망에 갇히지 않고 우리의 열망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앨런 와츠의 역법칙 개념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항상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할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제한된 수용 접근 방식을 통해 우리가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이해와 수용을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욕망에 좌우되지 않고 의식적인 감사로 풍요로운 삶을 형성하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역법칙에 대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제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개선을 추구하다 보면 종종 현재 상황에 존재하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관점을 바꾸면 깊은 성취감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아주는 행위에 있는 잠재력에 대해 잠시 성찰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밧줄을 잡고 꽉 잡고 있으면 섬유질이 손을 자르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진정한 힘은 놓아주는 데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댓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